이런 장면 한 번쯤 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입니다. 후배에게 밥을 사고 경조사마다 빠지지 않으며 동네에서 통 큰 사람으로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합니다. 저 양반은 참 인심이 넓어. 그런데 집에 들어서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몇천 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투덜댑니다. 아이가 새 운동화를 사달라면 왜 멀쩡한 걸 또 사냐며 눈살을 찌푸립니다. 가족들은 눈치를 봅니다. 본인도 어쩌다 보면 이걸 압니다. 그런데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잘해주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인색해지는 걸까? 오늘은 그 불편한 질문 앞에 조용히 앉아보려 합니다. 어느 마을에 평판이 자자한 신사가 있었습니다. 경조사마다 앞장서서 큰 돈을 내놓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성인이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콩나물값 몇백 원을 더 썼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이들이 공책을 사달라고 하면 낭비한다고 혀를 찼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커다란 거울 앞에 서 있었는데 자신이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들추어 보니 안감이 온통 해지고 끼워진 누더기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어두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가계부 앞에서 고민하던 아내가 돌아보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 성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동안 정작 그 비용은 가족들이 조용히 치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새벽에야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능력 있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사회에서 일종의 안전망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볼수록 기회가 생기고 위기가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라로슈푸코는 말했습니다. 체면은 자신의 본질보다 외양을 중시하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우리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려 할 때 허영심이 생겨난다고. 문제는 이 체면 유지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쓰는 돈만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감정이 소진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가장 만만한 곳에서 가장 편한 사람들 앞에서 채워지려 합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관리하는데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정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학에 풍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을 꼭 누르면 반드시 다른 쪽이 불룩해집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온종일 친절을 베풀고 불편해도 웃고 하고 싶은 말을 참으며 타인의 기분을 맞추고 돌아오면 남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꼭꼭 눌러 담았던 것들이 가장 편한 상대 앞에서 터져 나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심리가 더 작동합니다. 나는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베풀었으니 여기서는 보상받아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콩나물 몇백 원에 예민해지고 공책 하나에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사람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사회적 거래에 불과하다고.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편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불편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귀 기울여야 할 말입니다. 집안에서 유독 지출에 예민해지는 심리의 이면에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통제감입니다. 밖에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고 상황에 맞춰야 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완전히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그 공간이 집이 됩니다. 지출을 꼼꼼히 따지고 가족의 소비를 검열하는 행위는 때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불안한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평판에 집착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치른다고. 결국 밖에서의 호방함과 안에서의 인색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 다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밖에서는 돈으로 인정을 사려 하고 안에서는 통제로 불안을 달래려 합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아끼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에게 잘해줘야지. 하지만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온다 해도 그 사이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공책을 사달라고 했던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작은 것에 함께 기뻐해 주길 바랐던 그 저녁도 지나가 버립니다. 기억은 큰 선물이 아니라 작은 눈빛, 사소한 따뜻함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을 사람은 밖에서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인색함과 피곤함을 오롯이 견뎌준 가족들입니다. 체면을 위해 쓰는 돈은 지출이지만 가족의 웃음을 위해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이자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십시오. 다음번에 밖에서 지갑을 열기 전에 한 번만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진심인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진심이라면 기꺼이 하십시오. 하지만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조금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집으로 가져오십시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아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 10분,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성인의 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온기. 체면은 남들이 씌워준 옷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내가 스스로 지어 입는 옷입니다. 밖에서 조금 덜 빛나도 괜찮습니다. 경조사 한 번 빠져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통 큰 사람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도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인색했던 기억, 사소한 것에 날카로웠던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상대의 마음에도,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에도.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동자에 비친 나의 모습이 밖에서 듣는 어떤 칭찬보다 더 진실한 나입니다. 가면을 벗은 당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시간 되십시오.